몇 시에 와? 밥 왜 먹고 들어와? 아니 집에 와서 먹는다며.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냥 대수대 팍다 때려쳐.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분노할 자유가 있다. 진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분노를 삶의 에너지로 바꿀 힘이 생길 것이다. 분노는 자신을 이해하고 더 강하게 변화를 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자, 여러분은 분노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요즘에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노가 많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분노라는 말을 대놓고 하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분노 조절 장애다. 난 사회에 대해서 분노한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한다. 옛날보다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더 자주 사용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요즘에 해봅니다. 춘페이춘이라는 저자가 심리상담사이기도 하고 응용심리학 석사를 받으신 분인데 주로 이 심리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다른 분들과 많은 독자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워크숍도 하고 이런 분입니다. 춘페이춘이라는 저자가 쓴 책, 주로 다 심리학에 관련된 책이 많은데요. 이번에 이 책은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 그래서 분노만 심층적으로 파헤친 책이 이 책입니다. 춘페이춘의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걸 내놨는데요. 이 분노에다가 라벨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분노는 겉으로는 보이는 감정적으로 표현되는 건 분노지만 알고 보니 분노는 심판이었다. 서부터 이 각각의 분노에 왜 당신이 사실상은 분노로 표출됐지만 안에 들여다봤더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이걸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분석을 보면서 맞아. 내 분노는 사실 분노가 아니라 기대였구나. 사랑이었구나. 요구였구나. 뭐 이런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책에 들어가면서 이 분노라는 가면을 썼지만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분노의 실체는 무엇인지, 왜 우리가 분노를 좀 알아야 되는지 먼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감정이 여러분 어떠세요? 딱 끌어오르면 참아. 아니면 확 질러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단 꾹 참다가 도저히 못 견딜 때 이제 화를 쏟아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분노가 전달하는 정보를 탐구하고 분노 배후에 숨겨진 의미를 해석해서 분노도 하나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다른 삶의 에너지로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분노할 자유가 있다. 분노할 자유란 분노를 생각하고 분노를 억누르고 분노를 분출하고 분노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 진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 분노를 삶의 에너지로 바꿀 힘이 생길 것이다. 분노는 자신을 이해하고 더 강하게 변화를 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자, 여러분 만약에 분노를 자주 하거나 혹은 분노할 때 제어가 안 되거나 분노를 다른 어떤 것으로 활용하고 싶거나 하고 싶다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분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어요. 내가 막 청소하고 있는데 누가 테레비를 봐. 나는 막 바빠. 청소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 그 테레비 보는 그 인간이 벗어놓은 양말을 내가 치우고 있어. 테레비 보는 그 인간이 먹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놓은 밥그릇을 치우고 있어. 욱하겠죠. 그러면 이제 막 뭐라 그래요? 막 잔소리하고 너는 들어가서 공부를 안 하니까 밖에 나와서 이런 걸 하면서 이건 왜 여기다 놨어? 막 이러면서 막 승질이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테레비 보는데 막 얘는 된소리 맞은 것 같아. 왜 그래? 언제? 난 옛날부터 그랬는데 왜?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날따라 이제 쌓인 거죠. 엄청 쌓인 거죠. 바로 이게 뭐냐면 감정의 연결에서 오는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즐겁지 않은 일로 속상한 가운데 청소를 하고 있으면 너도 즐거우면 안 돼. 이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분노가 확 와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안 힘들어? 내가 이렇게 우울한데 너는 그렇게 야 지금 웃어?
웃음이 나와? 이런 거지.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네요. 너 지금 웃음이 나와? 바로 뭐냐면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날 좀 쳐다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우울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보일 거야. 왜 나를 안 보냐? 당신은 나와 같은 기분이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날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들면 너도 힘들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우울하면 너도 우울해야 돼. 이렇다고. 분노는요, 사실은 나와 똑같은 감정이기를 연결하는 마음에서 분노가 온다고 하네요. 근데 상대방의 감정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닐 건데요. 그죠? 자, 이게 진짜 어른들이 많이 하는 분노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야, 너 그렇게 돈 펑펑 쓰다 그지 돼, 그지. 넌 돈이라는 걸 모으기는 하냐? 직장은 뭐하러 다니니? 쓸데없이. 어? 너 직장 3년간 직장 다닌 거 그 돈 다 어쨌어? 아, 회사는 뭐하러 다녀?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속을 들여다봤더니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인 거냐면 이렇게 대충 돈을 허비하다가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겠지라는 두려움. 왜 아이가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저렇게 공부를 안 해서 저게 회사도 못 들어가고 집 밥벌이도 못했을 때 내가 쟤를 다 맡아야 된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 있잖아요. 왜 또 부부간에 너무 부부싸움을 많이 하다 보면 언젠가 헤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이게 현실보다 훨씬 더 큰 미래의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그 불안이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상상이죠. 그 미래에 대한 상상이 더 큰 두려움을 갖고 오고 더 큰 두려움은 더 큰 분노로 갖고 오고 계속 불안감과 두려움이 자동적으로 사고가 되면서 이게 점점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면 더 화가 나고 내가 미래에 대한 것이 막 불안하기 시작하면 아이들한테 막 더 화가 나고 이게 분노로 다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요. 사실 분노를 알고 보면 내가 두려워서 분노를 느끼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뭐가 두려운지, 왜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면 지금 다 같이 가족이 모여서 뭘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걸 얘기해야지. 계속 사실은 그 사람은 진짜 가족을 걱정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러는 건데 아버지가 계속 분노만 표출하면 저 사람은 승질내고 분노만 하는 나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사실 그 사람도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는 분노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분노 뒤에 숨겨진 감정들 중에서는 내 가족을 보호하고 걱정하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분노만 갖고 싸우다 보면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참 이것도 되게 재밌는 감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분노가 생긴답니다. 사랑받고 싶은 분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핍.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이해받고 인정받고 관심받고 지지받는 건데 이 결핍이 강할수록 분노가 강해진다는 거죠. 몇 시에 와? 밥. 왜 먹고 들어와? 나한테 먹고 들어온다는 얘기 안 했잖아. 응? 아니 집에 와서 먹는다며. 밥 해놨잖아. 그러니까 됐어. 그리고 정말 한두 번 해보신 분 있을 것 같은데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냥 개수대 팍 다 때려쳐 버려버리고 밥 같은 거 분노 싹 다 버려. 그리고 한 11시 12시쯤에 술 먹고 귀가하는 남편. 니 얼마나 미울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기다렸다가 문 때려 부시면서 이제 대판 싸우는 사람, 나 나가 이러는 사람이 있느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울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사람. 뭐가 더 나은 건가요? 그 구분이 안 간다. 울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한 3달 울다가 우울증 걸리는 게 나을까? 하루 대판 싸우고 그 때려 부시는 게 나을까? 근데 이걸 알고 보면 도대체 뭐 내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뭐 저녁 내가 사람이 어떻게 뭐 저녁 먹는다. 그럼 계속 집에 와서 먹냐?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막 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싸울 게 아니라 안에 들여다보면 뭐예요? 결핍이라는 거죠.
사랑받고 싶어서, 지지받고 이해받고 싶어서 그걸 못 받으니까 그게 분노라는 감정으로 표출되는 거죠. 근데 한편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하는 거 보면은 상대방이 마땅히 나를 위해서 행동해야 되고 그 사람은 나한테 빚졌다고 생각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저녁 먹으러 들어오기로 했으면 들어와야 되고 너는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거 안 지키니까 내가 분노에 마땅하고, 요것도 문제라는 거죠. 요것도. 이런 생각이 대부분 헌신감에서 비롯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되게 헌신했는데, 왜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왜 헌신했는 거에 대해서 즉각 보답이 안 오면 무지 화가 나는, 억울해서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사람한테 물을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헌신을 하지? 아, 이거는 나의 역할이고 어쩌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만 헌신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껴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항상 대가를 바라고 헌신하다 보면 그 사람은 상대방이 내 맘대로 통제가 됩니까? 그럼 무조건 분노가 뒤따라와요. 헌신 뒤엔 분노가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 헌신에 충분히 보답해서 보상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자식이나 있어요? 뭐 부부간에 있어요? 없지. 다 섭섭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헌신이라고, 나는 헌신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 하는 순간 분노는 거의 뭐 형제 자매죠. 그냥 따라가는 거죠. 내 분노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 하느냐가 또 문제군요. 또 분노 뒤에 숨어있는 감정 중에 이걸 또 보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분노가 커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내가 해냈으니까 너도 해내야 돼. 초등학교 때 그 정도는 해야 돼. 중고등학교 때 그건 해야 돼.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게 부모 자식 간의 분노가 이건 것 같아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너는 이만큼 해야 된다고. 야, 새끼 밥이 어렵냐? 어? 우리 엄마는 도시락도 쌌어요. 그 니네 엄마지. 근데 아내에 대한 역할의 기대가 내 어머니인 거야. 그럼 엄마랑 살아야 돼요, 그거는. 내 남편에 대한 기대가 아버지인 거야. 그럼 아버지랑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에 대한 기대가 정말 막 모범생에다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지가 했어야지. 자기가 모범생 공부 열심히 안 했으면서.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기대가 타인이 해낼 수 없는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가 높으니까 타인이 할 수 있는 게 요만큼인데 기대는 이만큼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 다 분노지. 이제.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기대를 해결하는 방식은 타인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대하는 거다. 만약에 상대방이 난 너에 대해 기대가 없어. 그런 관계가 끊어진 거고, 그건 아주 말자는 얘기고. 너무 높은 기대가 갈등을 일으킨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기대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대를 어느 정도 낮춤으로써, 기대가 여기 있었는데 요만큼 낮췄어. 그럼 요만큼 얻지 못한 부분을 약간 슬프잖아요. 슬프잖아요. 내 아내가 우리 엄마처럼 하지 않아. 약간 슬퍼. 우리 남편이 내 기대보다 못 미쳐. 약간 슬퍼. 내 아들이 우리 기대에 못 미쳐. 약간 슬퍼. 그러니까 슬플래 분노할래 계속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낮추면 한 번 슬퍼할 수는 있어. 근데 어때요? 관계는 문제가 없고 분노하지 않는 거죠. 근데 기대를 이만큼 두고 계속 분노하면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약간 슬퍼함으로써 자신의 기대에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 기대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그것을 기대했을 때는 그 기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무조건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기대를 하는 것도 관계, 특히 가족 관계에서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있는 이 분노 뒤에 숨어있는 6가지 감정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소개했는데 이 6가지 감정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계속 누군가 인간관계를 떠오릅니다. 근데 그 떠올리는 인간관계가 대부분 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웩! 그리고 분노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분노는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가족, 뭐 엄마, 아빠,
아니면 이렇게 되게 가까운 그 직장에서 대부분 되게 가까운 데에서 친구 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지 지나가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뛰어가서 저 분노할래요 이게 없거든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것도 주로 가족들이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감정 분노를 가장 많이 받는 게 가족이네요. 그러니 가족 안에 얼마나 상처가 많고 분노로 표출되긴 했지만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감정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평생 해석하지 못하면 계속 분노로만 표출하고 살 수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지혜가 생기실 것 같아요. 사실 알고 봤더니 분노는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한 거였구나. 아, 내가 기대가 높아서 분노했구나. 아, 내가 너무 까다롭게 남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면서 분노했구나. 나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감정이기를 잘못 요구했구나. 그래서 나랑 감정이 똑같지 않고 나는 울적한데 쟤는 웃으면 화냈구나. 알고 봤더니 우리 가족 걱정하고 돈 없을까 걱정하고 공부 안 될까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해서 두려워서 분노했구나. 아니면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분노했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분노 뒤에 숨겨진 감정들을 찾게 되면 이 뒤에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분노를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분노는 이미 터진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감정들을 해결하면 가족 안에서 가장 상처 주는 이 분노의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분노 조절 장애가 오면 그 병원 가야 돼요. 치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이 상담하기엔 되게 어렵거든요. 남이 상담해 줘야 되는 거 맞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분노도 빈도수가 높아지고 수위가 높아지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아니 그 전이라면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이해하고 분노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서 이유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이제 분노 그냥 억누르지만 말고 정말 우리 되게 익숙하지만 너무나 낯선 감정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걸 이해하고 이걸 삶의 다른 에너지로 분노를 삶의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